자, 2부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이 반장이 설비를 하면서 위험했던 상황, 위험한 공구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반장이 생각하는 가장 위험한 공구 1위, 엔진 커터기입니다. 엔진 커터기는 도로를 커팅할 때나 아니면 내부의 깊은 콘크리트 바닥을 커팅할 때 또는 아스팔트를 커팅할 때 쓰는 공구인데요. 이 공구를 이용해서 커팅을 한 후에 커팅된 부분을 다른 공구를 이용해서 원하는 깊이만큼 파낸 다음에 배관을 묻을 때 쓰는 공구입니다. 그런데 이 공구는 날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 큰 날이 돌아가면서 돌들을 커팅하는 거기 때문에 날의 노출 부위도 많고 공구의 무게도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바닥뿐만이 아니라 벽을 커팅할 때도 쓰는 공구이기도 합니다. 창틀이 작아서 창틀을 넓히고 싶다거나 문틀이 작아서 문틀을 넓힐 때 그럴 때 넓히고 싶은 공간만큼 커팅을 하는 공구이기도 합니다. 바닥을 커팅할 때보다 벽을 커팅할 때는 들고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힘이 들고 더 위험하기도 한 공구입니다. 이 공구는 초보자들한테는 사실 절대 맡길 수 있는 공구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 공구에 대한 숙련도가 갖춰지고 설비일이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때 아마도 이 기계를 만지게 해줄 겁니다. 이 반장은 지금도 이 공구를 쓸 일이 있으면 정말 조심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아주 위험한 공구인 엔진 커터기 기억해 두시고요. 두 번째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공구가 바로 그라인더입니다. 그라인더는 무선 그라인더와 유선 그라인더가 있는데 무선과 유선의 차이는 말 그대로 선이 있냐 없냐 그리고 힘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무선 그라인더 같은 경우는 철근을 자른다든가 돌을 자를 때 어느 정도 그라인더에 부하가 걸리면 그라인더가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선 그라인더는 무선 그라인더가 멈추는 정도의 부하로는 유선 그라인더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하에 의해 날이 파손되거나 그라인더가 튕겨져 나가는 일들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이 반장이 네가이TV 채널에서도 그라인더를 사용하는 모습을 거의 보여드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지도 않았고요. 그 이유는 그라인더는 작고 가볍지만 사용 빈도가 높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다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공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왜 2위로 그라인더를 넣냐? 두 공구를 비교했을 때 우선 무게가 엔진 커터기가 훨씬 무겁고 그래서 다루기 힘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날의 크기 때문에 다쳤을 때 다치는 부위가 훨씬 더 엔진 커터기가 크겠죠. 그래서 저는 둘 다 너무도 위험한 공구지만 엔진 커터기가 조금 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구로는 벽에 구멍을 뚫을 때 쓰는 코어에는 습식 코어 그리고 건식 코어가 있습니다. 습식 코어의 사용 방법은 벽에다가 앙카를 받고 코어 날 밑에 달려있는 코어 날을 지탱해주는 그 다리 끝 네 군데에 볼트를 조여서 사용하게 되는 공구인데요. 앙카는 다리를 밀어서 벽에 밀착을 시켜주는 역할을 해주고요. 그 볼트는 벽 쪽으로 들어가서 코어 다리를 밀어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코어를 벽에 붙여주는 힘과 밀어주는 힘이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에 아주 견고하게 부착이 되는 공구입니다. 하지만 무게도 무겁고 돌아가는 힘이 엄청나게 세기 때문에 이 습식 코어 같은 경우는 앙카도 잘 박아야 되고 사방의 너트도 아주 잘 조여줘서 코어가 돌아가는 힘에 의해서 기계가 흔들거림 없이 견고하게 고정이 돼야 되는 기계입니다. 견고하게 부착을 하지 않으면 코어가 돌아가는 힘에 의해서 코어가 많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코어 날이 벽에 끼어서 코어를 빼지도 넣지도 못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아주 사용하기 까다로운 공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건식 코어는 습식 코어의 고정식과 다르게 손으로 잡고 사람의 힘으로 구멍을 뚫는 기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식 코어에 있는 두 개의 손잡이, 한쪽 손잡이는 코어 날과 일직선상에 있는 손잡이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밑부분에 다른 손으로 코어를 더 꽉 고정할 수 있는 손잡이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손잡이를 꽉 잡고 구멍을 뚫지 않으면 구멍을 뚫다 뭔가에 걸렸을 때 보통 철근에 많이 걸리는데요. 철근에 걸렸을 때 날이 돌아가지 않으면 잡고 있는 본체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손목이나 어깨 다른 부위에 데미지가 갈 수 있겠죠. 저는 건식 코어를 사용하다가 손목이 부러진 사람도 봤었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습식 코어는 물을 이용해서 구멍을 뚫는 공구이고요. 건식 코어는 물을 따로 사용하는 공구는 아닙니다. 그 외에 다양한 공구들이 있지만 이 반장은 이 세 가지 공구만큼은 설비를 배우는 초보자들에게는 절대 잡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숙달이 되신 분들도 늘 조심해서 사용하는 공구 중에 하나거든요. 모든 공구들은 다 조심해서 사용해야 하지만 설비를 할 때 자주 쓰는 엔진 커터기, 그라인더, 코어 이 세 가지는 더욱더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엔 이 반장이 설비를 하면서 겪었던 고충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설비일은 가장 많이 하는 일들이 배관과 관련된 일들이지만 전문적으로 배관만 하는 설비 쪽이 아니라면 물과 관련된 일 그리고 화장실과 관련된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곤 합니다.
제일 많이 하는 일은 신축 건물의 배관 공사지만 누수나 배관이 막힌 현장들도 처리하곤 합니다. 자, 누수 같은 경우의 어려움은 한겨울에 아주 차가운 물을 몸에 뒤집어 쓰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여름에 아주 시원해서 좋긴 합니다. 배관이 막힌 경우, 이 경우가 아주 힘든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하수 배관이 막힌 경우는 그나마 조금 덜합니다. 배관이 막혀 배관을 뚫다 보면 배관에서 나오는 건 대부분 음식물 찌꺼기나 생활 쓰레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변기가 막히거나 또는 오수바지 아니면 정화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아주 지저분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왜 지저분한지는 대충 아시겠죠?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오수바지, 그리고 정화조, 그리고 변기, 이 세 가지는 사람의 그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똥! 자, 이 세 가지의 문제가 발생하면 불가피하게 그것들을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 손으로 직접 만지진 않지만 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그것들이 외부로 나오는 상황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제가 그런 상황을 겪을 때마다 너무 황당하고 당황스러워서 영상을 찍어놨던 것들이 있는데 영상을 첨부해 드릴지는 모르겠습니다.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고는 보여드릴 수 있는 영상들이 아닙니다. 아주 심각한 경우에 맨홀 쪽에서 역류하는 경우도 저는 봤습니다. 한 번은 막힌 곳을 확인하기 위해 노출되어 있는 배관에 조그맣게 구멍을 내는 순간 뱀처럼 그것들이 세상 밖으로 나오는 광경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그 영상은 제가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튼 설비를 하다 보면 물을 온몸에 맞는 경우, 그리고 그것과 만나는 경우들을 종종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배관과 관련된 일만 전문으로 하는 설비회사는 그렇진 않겠지만요, 제가 하고 있는 설비 쪽 일은 그런 경우가 꽤 발생을 합니다. 그 외에 설비 일을 하다 보면 건물 외부의 높은 곳까지 올라가서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건물 외부를 보면 동그랗게 생긴 모양의 뭔가가 부착되어 있는 것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후드캡이라고 말하는 아이들인데요, 이 후드캡은 환기를 위해서 건물 외부로 뽑아 놓은 배관에다가 물이나 살아있는 생명들의 유입을 막기 위해 최종적으로 배관의 마감 작업을 해주는 아이입니다. 당연히 고층 건물에도 환기구들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가설물들을 타고 올라가서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는 상황들이 나오곤 합니다. 이 후드캡 말고도 보일러 연도가 나오는 곳, 그곳에 마감 작업을 할 때도 플라스틱으로 된 동그란 아이, 왕이라는 아이를 부착을 해야 되는데요, 연도를 달기 전에 부착을 하거나 연도가 나오고 난 이후에 왕을 부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작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높은 곳에도 당연히 보일러가 있기 때문에 높은 곳을 올라가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모든 일들이 다 그렇지만 설비일도 마찬가지로 위험한 상황, 그리고 조금은 더러운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 직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안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죠. 굉장히 보람 있는 직업 중에 하나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급하게 전화가 와서 수도가 안 나온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변기가 막혔다고 전화하시는 분들, 수도가 터져 집안이 물바다가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아주 다급한 상황에 전화를 종종 받곤 하는데요, 그런 일들을 해결할 때 그분들의 얼굴에서 나오는 진심이 담긴 표정, 그리고 진심이 담긴 감사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제 문제는 아니었지만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해 줬을 때 그 느낌은 해보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공감되는 분들이 좀 계신가요?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고 설비와 관련된 일들 중에 더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시간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비를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반장이 살아온 방식을 말씀드릴게요. 어떤 일이 하고 싶으시다면 그와 관련된 곳에 무작정 전화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길이 열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반장은 무언가가 배우고 싶을 때 지도를 열어서 업체를 검색한 다음에 여기저기 다 전화를 해봅니다. 사람 필요하지 않으시냐고, 배우고 싶다고. 그럼 한 20군데 전화하면 한 군데 정도는 사람이 필요하더라고요. 지금 당장 돈을 많이 벌고 싶다면 이 방법은 안 맞을 거예요. 하지만 무언가가 진짜 배우고 싶다면 돈을 적게 줘도 배워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 반장은 배우고 싶은 일이 있으면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설비 일이 진짜 하고 싶으시다면 이 반장의 방법을 한번 써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겁니다. 어떻게 지루한 얘기 잘 들으셨습니까? 재밌게 들어주신 분들도 계시겠죠? 1부와 2부에 거쳐 이 반장이 하고 싶었던 얘기들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렸습니다. 도움이 얼마나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제주도의 오름 대수산봉에서 내가의 TV 이반장이었습니다.
누수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되는데요. 그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도 분명히 발생합니다.